13장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현금 흐름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성,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이제 간접법과 직접법이 있는데요. 이런 걸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제 그 회계 기간의 현금 증감을 요약한 이제 재무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계학이 이제 발생주의에 의해서 그 특이한 방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서 보고하는 단기 순이익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또는 혼동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현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그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현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성을 보면은 미래 현금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능력이나 부채 상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제 배당금이나 부채 상환 능력은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단기 순이익과 순현금 흐름과의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네,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단기 순이익만 보고해주면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혼돈이 된다라는 얘기죠. 단기 순이익 이제 예를 들자면 경영자들이 만약에 회계학적 지식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뭐 100억이 났다. 그러면 착각을 해가지고 현금이 100억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꼭 현금이 100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회사가 앞으로 뭐 외상거래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꼭그 현금 100억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들어올 돈까지도 감안하고 또 나갈 돈도 다 빼고 이런 것을 고려한 것이 순이익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회계 담당자들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현금 흐름표를 제시해주고 현금으로 따지면 이 정도의 금액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에 이제 이 현금 흐름표는 주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영업 파트, 투자 파트, 재무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정보가 제공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제 그 현금 흐름표를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영업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 뭐 먼저 영업 활동은 뭐 어디에서 영업 활동은 뭐죠? 영업 활동은 물건을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이 유입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 같은 것을 받아서 들을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이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는 현금이 유출되겠죠. 이제 종업원들에게 급여라든가 복지 후생비 이런 거 할 때는 현금이 유출됩니다.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뭐 판매관리비 납입하는 때는 현금이 뭐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기부금 같은 걸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납부한다든지 환급 받을 때 이제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요. 여러 가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 뭐 단기 단기 대여라든지 대여금 아니겠네, 단기 매매,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 매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뭐 외상 매출이나 외상 매입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 두 번째로 투자 활동,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죠. 어떤 걸 사냐면 이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기타 장기성 자산을 취득을 하면은 현금이 유출되겠고요.
취득을 하면 이제 유출이 되겠고, 이 아래 얘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취득을 하면 유출이 되고, 여기 처분을 하면 유입이 되겠죠. 이 연금이 유출된 경우와 유입된 경우.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분 상품을 취득하면 현금이 나가겠죠. 이제 다른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은 나가는 거니까요. 반대로 이제 처분을 하면 유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산을 사면 투자를 하면은 현금은 나가게 되고 그 투자한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현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이 경우는 이제 선급을 했으니까 돈이 나가는 거겠죠. 여기는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돌아오는 거고요. 뭐 선물 계약에 따른 현금 유출과 유입 뭐 이런 식으로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서 현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자금의 조달과 이제 뭐 사용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주식이나 기타 상품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남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지분 어떤 상환을 해주면 소유된 주식이 이제 현금이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채라든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현금이 유입되겠죠. 발행하는 경우. 장단기 차입금이 발생하면 또 이 경우에도 현금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 부채의 발생은 현금이 유입이 되겠죠. 이제 반대로 상환을 하면 현금은 나가게 되는 거고요. 뭐 다 부채를 상환하면 현금은 나가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 물음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직접법과 이제 간접법이 있는데 영업현금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표 13-1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야 될 표가 되겠습니다. 직접법에 의한 영업현금 흐름 이제 양식이 되겠네요. 이 포맷을 잘 외워두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은 얼마 이제 매출이 되겠죠. 매출이 되겠고요.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은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입이죠. 매입 파트. 그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은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거 지급한 거가 되겠고요. 기타 영업비 현금 유출, 그러니까 유입되는 것과 유출되는 항목을 구분해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을 기록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수취했다든지, 뭐 이자를 수취한 거는 내가 받은 거니까 이제 현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요. 현금이 이자를 지급한 건 현금이 나간 걸로 보고요. 배당금을 수취한 건 들어온 걸로 보고 법인세 납부한 건 현금이 나간 걸로 해서 영업활동의 순 현금 흐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 이제 여기 보이는 게 그 앞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공식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뭐 사실 현금 흐름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제 발생주에 의해서 계산된 회계학적인 수치를 현금 흐름 수치로 바꿔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외우면 좋겠지만 이제 외우기가 어려우면 보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해둬야 나중에 혹시 이제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자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1번을 보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기업이 현금이 유입되는 거, 고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매출처겠죠. 이제 매출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출을 하면 현금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출 중에 외상 매출금 같은 게 있죠. 외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일어났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니까 그 매출 외상 매출금의 그 증가액만큼 그 빼줘야 현금 유입액이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리 돈을 갖다 주고 매출은 아직 안 됐는데 미리 돈을 갖다 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선수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해줘야 현금화하는 현금으로 측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손상각비 같은 것은 이제 그 현금의 유출이 없었는데, 유입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매출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1번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을 할 때는 먼저 이제 매출액을 기입하고 대손상각비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증가분 전기 대비 당기분의 증가분을 빼주고 또 선수금의 증가분도 빼줍니다. 여기 세모는 증가분이라는 뜻이에요. 증가분 전기와 당기의 차이 그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1번은 현금의 유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2번을 한번 보죠. 2번은 유출. 이제 우리가 여기 매출이고 여기 매입이 되겠죠. 공급자에 대한 현금의 유출. 매입을 할 때는 돈이 나가죠. 매입에 의한 돈을 나가는 걸 계산해 보면 이제 매출원가와 우리가 매출원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재고 에다가 매입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죠. 이제 이 반대로 이게 매입을 측정할 때는 매출원가와 매출원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한 이유는 이제 유출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로 표시한 겁니다.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를 플러스로 여기를 오히려 마이너스로 계산해 놓고 나중에 전체에서 마이너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과서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미리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현금이 유출됐다는 거고 또 재고의 증가분만큼도 결국엔 이제 돈이 나갔겠죠. 재고액이 증가된 만큼도 나갔다. 그 중에서 이제 외상으로 구입한 부분은 돈이 나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해줘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회계학 하는 사람들이 좀 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서 회계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설명할 때는 이해하는데 나중에 오래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랬는데 그냥 회계학적에는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이익을 계산하잖아요. 매출 총이익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현금 기준으로 바꾸라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유입에서 빼줘야 되고 현금이 나가지 않은 부분은 유출해서 빼줘야 되고 그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같은 구조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이해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관리지 3번과 4번은 이제 판매관리비 쪽에 관한 거죠.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종업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죠. 그럼 현금이 나갑니다. 현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아직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니까 급여로 비용 처리는 했지만 현금은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업비 같은 것도 뭐 영업비가 나가니까 현금 유출이겠죠. 마이너스 뭐 선급된 거 미리 준 것은 빼줘야 되고 또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아직 주지 않은 건 더해주고 충당부채 같은 것도 비용 처리는 됐지만 아직 나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치에 관한 건 이자는 이제 현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미수이자가 있다면 안 들어온 거고 선수이자가 면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식을 계속 계산식을 만들어 보고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이자 지급도 이제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현금 나갔고 선급 미리 준 것도 현금이 나간 거고 반면에 이제 미지급 이자는 아직 안 준 거니까 이제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배당금 수익은 현금이 유입되는 거고, 근데 아직 미수 배당금이 있다면 그 부분 아직 안 들어온 거니까 빼줘야 되는 거고. 법인세도 이제 법인세 비용을 이제 현금이 나가면 빼줘야 되는데 선급된 거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지급한 거니까 이미 현금이 나간 거죠. 이게 빼줘야 되고, 이건 미지급은 아직 안 나간 거니까 더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시그에 형성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가 주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항목별로 값을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의 문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그 영업 활동을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걸 계산 공식을 배웠는데 우리가 간단히 한번 그 연습을 해보고 가죠. 그래서 그 우리 연습 문제 1번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지고 연습을 해보려고 이제 제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만들 때 이런 비교 재무상태표를 줍니다. 비교 재무상태표를 양쪽으로 비교하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각 계정가 현금이 증가된 것이 보이죠. 그럼 이걸 보면 현금이 약 33,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5,000원이 감소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역시 5,000원이 감소되어 있고, 건물은 5,000원이 증가되어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 현금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빼고, 매입채무도 1,000원이 감소되어 있고, 미지급 비용은 변동이 없네요. 자본금 5,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2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배당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거, 배당금이 이제 현금을 지급하다. 여기에서 뭐 배당금이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유출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기 주식 이제 자본이 증가한 건 여기 5,000원 액면으로 발행하고 건물을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건물을 여기 증가된 부분을 자본으로 현물 출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죠. 요 연습 문제 1번 문제니까 다음 장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법으로 영업활동을 분석할 때, 이 앞에서 이제 이 공식을 배웠죠. 이 공식을 배웠었는데, 자, 이 순서대로 1번,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구하는 공식이 매출액이 얼마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매출액이 앞에서 손익계산서에서 103,000원이었습니다. 103,000원. 그리고 대손상각비가 있는가 보세요. 대손상각비가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의 증가액. 매출 채권이 얼마로 증가돼 있어요? 오히려 감소했죠. 5,000원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5,000원을 마이너스 해줬죠. 예. 증가분, 순증가분을 빼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돼 있었습니다. 빼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08,000원이 됐죠. 이 의미는 이제 회계학적 이익으로는 매출액이 103,000원인데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냐면 매출과 관련된 현금은 108,0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외상거래 준 것 중에 5,000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죠. 단기권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현금 기준으로는 108,000원이 매출이 되겠다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을 보면 매출 원가가 얼마냐면 5만원이죠. 5만원 마이너스로 5만원 표시해 주고요. 또 재고자산 증가분이 있습니까? 얼마 증가되죠? 감소됐죠. 5,000원 감소된 걸
감소된 걸 여기 마이너스 해주고 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입 채무가 마이너스 1,000원이죠.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그럼 그걸 더해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계산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46,000원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또? 현실적으로 매출원가는 5,000원, 5만 원인데 우리가 회계상으로 근데 실제로 현금으로 따져보면 46,0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46,000원이 현금이 실제로 나간 건 46,000원만 나갔다 이겁니다. 매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관리, 종업원에 의한 현금 유출, 그 종업원 급여가 얼마냐면 13,000원, 13,000원 있었습니다. 그 외의 항목들이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 있어요.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요. 또 기타 영업비가 3,000원 있었네요. 3,000원, 3,000원 있었고요. 선급 영업이나 뭐 이게 이제 그 문제에 주어져 있다면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관한 내용도 없고 배당금 수취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배당금 지급에 관한 거.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에 관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영업활동에서는 할 게 없고요. 마지막에 8번 법인세를 3,000원 냈죠. 여기 법인세 3,000원 낸 걸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문제에 이런 자료들이 다 주어진다면 이 공식대로 다 하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다 빼고 위에처럼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요거 다 합하면 되죠. 108,000원에서 46,000원 빼고 13,000원 빼고 13,000원 빼고 여기 3,000원 빼고 3,000원 빼면은 영업활동에서의 영업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뒤에 문제에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직접법 또 이제 간접법도 있지만 구하는 방법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해내야 될 게 투자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은 이제 투자활동으로 투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뭐 이제 우리가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고 뭐 무형자산 같은 특허권도 사고 또 금융상품도 사고 하는 거겠죠. 하여튼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 현금이 유입되기도 하고 현금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이 유출되면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 또 금융상품들을 처분하면은 돈이 들어오겠죠. 또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가 다 돈이 들어오고 유출되는 거는 그 반대겠죠. 돈을 대여해 준 경우,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그 현금이 유출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다 일일이 찾아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건 세 번째로 재무활동이네요. 재무라는 건 뭐예요? 돈이 자금의 조달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그런 걸 우리가 재무활동이라고. 우리 경영학에서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재무관리라는 건 그 자금, 기업이 이제 또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 걸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제 뭐 자본으로 조달하느냐, 아니면 부채로 조달하느냐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어느 정도의 비율이 가장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너무 기업이 이제 자본으로만 하면 자기 돈으로만 하면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약간의 그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제 좋다 그래서 약간의 그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재무 관리에서 되게 됩니다. 우리 회계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 활동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차입금이 증가되었다. 이런 거거든. 차입금이 증가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차입금이 증가했는데 현금은 증가로 플러스로 해놨나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요. 사채,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뭐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게 다 현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반대로 현금이 유출되는 경우는 차입금을 갚았다든지 사채를 상환했다든지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다든지 감자, 자기주식 취득, 배당금 지급 이런 것들이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출 활동이 되겠습니다.